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토토TV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과 소통방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본머스와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본머스는 최근 급격한 하락세에 빠져 있으며 공격 수비 모두 흔들리면서 유럽권 경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첼시는 최근 리그 흐름이 완벽하진 않지만 전반적인 경기력과 전력은 여전히 본머스보다 우위이며 이번 경기는 첼시가 분위기 반전을 노리기 좋은 원정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본머스는 최근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중 4경기 패배를 기록했으며 최근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팀을 상대로 전술적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수비라인의 집중력도 크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공격 템포는 있지만 골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득점 없이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머스는 지금의 부진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정팀 첼시는 최근 아스널전 무승부, 리즈전 패배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은 안정적입니다. 최근 8경기 중 5승이며 4번은 승리 모두 무실점 승리로 높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의 승리 패턴은 명확하게 경기를 잡을 때는 실점을 거의 하지 않으며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이기는 형태입니다. 본머스의 난조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첼시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지속적인 부진과 첼시의 전력 우위가 확연히 드러나는 매치업입니다. 본머스는 최근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전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득점력은 물론 수비 안정성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첼시는 승리하는 경기에서 일관되게 무실점을 유지하는 강점을 보이고 있어 이번 원정도 실점 없이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첼시 승입니다. 두 번째는 에버튼과 노팅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에버턴과 노팅엄 포레스트는 최근 모두 흐름이 좋은 팀들이지만 경기 스타일과 득점 구조를 고려하면 저득점 흐름과 접전 경기가 예상되는 매치업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숀 다이크 감독이 에버턴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옛 팀을 상대하는 경기라 심리적 요소까지 더해진 중요한 맞대결입니다. 먼저 홈팀 에버턴은 최근 4경기 중 3경기를 승리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홈 3경기 중 2패, 최근 5경기 중 4경기 2.5 언더로 경기력은 기복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득점력보다는 경기 운영과 수비 집중력에 의존하는 팀이며 공격 옵션 다양성이 부족해 다득점 경기를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 본머스전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으로는 안정적으로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정력 역시 여전히 제한적이며 경기당 득점 기대치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원정팀 포레스트는 숀 다이크 부임 이후 팀 조직력과 수비력이 크게 개선되며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으로 최근 원정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필드 원정에서 리버풀을 3대0으로 제압한 것은 다이크 축구가 완전히 팀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노팅엄은 대량 득점보다는 1대0 또는 2대0 같은 효율적 경기 운영에 능한 팀이며 특히 조직적인 수비력 향상은 이번 경기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저득점 흐름과 수비 중심 전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버턴은 홈에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득점력이 떨어지는 반면 포레스트는 최근 조직력과 수비력이 매우 뛰어나며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효율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숀 다이크가 에버턴에게 받았던 평가와 팀을 떠난 배경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감독 본인에게도 증명해야 하는 경기이며 선수들 역시 추가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경기 전체 흐름은 포레스트의 효율적 운영과 에버턴의 공격 한계로 이어지며 포레스트 승리와 저득점 경기를 예상합니다. 추천픽은 언더이며 부픽은 노팅엄 승입니다. 세 번째는 맨체스터 시티와 선덜랜드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아스널을 추격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승세의 선덜랜드를 홈으로 맞이합니다. 시티는 최근 연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력 자체는 다소 불안정하며 실점이 잦아 안정감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반면 선덜랜드는 승격 첫 시즌임에도
상위권과의 경기에서 매번 경쟁력을 보여주며 이번 원정에서도 결코 쉽게 무너질 팀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고득점과 양팀 득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시티는 최근 승리는 하고 있지만 경기 내용은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9경기 중 8경기 실점이고 무실점 경기는 단일회에 그쳤습니다. 수비 라인이 기복을 보이면서 리드 상황에서도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홀란드를 중심으로 경기당 2골 이상 넣는 득점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티는 홈에서 안정적인 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력 패턴은 이기지만 실점한다라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정팀 승격팀 선덜랜드는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다크호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그 14경기에서 23점 획득, 최근 7경기 중 단 1패로 리버풀, 아스널, 아스톤 빌라와 무승부를 이뤄냈습니다. 강팀에게 매우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며 빠른 전환과 압박을 기반으로 상위권 팀들을 자주 흔들고 있습니다. 득점력은 꾸준하며 어려운 경기에서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 구조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선덜랜드는 내용은 밀리지만 결정타를 넣는 팀이라는 평가가 어울리며 이번 시티전에서도 한 골 이상 득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고 서로의 약점이 명확한 구조입니다. 시티는 수비 불안으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선덜랜드는 강팀을 상대로도 압박 전환 속도 싸움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반면 시티는 홀란드를 중심으로 한 압도적인 공격력이 유지되어 있어 결국 다득점으로 경기를 풀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시티가 홈어드밴티지로 다득점으로 승리를 잡는 스코어가 가장 설득력 있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네 번째는 뉴캐슬과 벌리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중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홈에서는 매우 강력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벌리는 리그 전반적으로 계속된 부진 속에서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리가 원정에서는 꾸준히 득점하고 있어 이번 경기는 뉴캐슬 우세 속 양팀 득점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예상됩니다. 먼저 홈팀 뉴캐슬은 이번 시즌 기대만큼 승점을 쌓지는 못하고 있지만 홈 경기력만큼은 리그 최상위권에 가깝습니다. 최근 홈 7경기 성적이 6승 1무로 최근 홈 5경기 모두 정확히 2골씩 득점하며 화력도 좋은 모습입니다. 지난 토트넘전에서는 경기 종료 직전 실점으로 인해 승리를 놓쳤지만 경기력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템포와 공격 전개가 훨씬 부드러워 득점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높은 팀입니다. 원정팀 벌리는 승격 이후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며 리그 최약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5연패로 수비력은 심각할 정도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리는 원정에서는 수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만 역습과 전환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만큼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뉴캐슬이 최근 무실점을 거의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리가 한 골을 넣을 확률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비 조직력 부재 때문에 뉴캐슬의 홈 화력을 버티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홈 강세와 벌리의 연속 원정 득점 흐름이 충돌하는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홈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고 벌리는 수비가 취약하지만 공격적인 모습은 꾸준히 보여주는 팀입니다. 그 결과 뉴캐슬 승리과 양팀 득점의 흐름이 강하게 예상됩니다. 뉴캐슬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지속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2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벌리는 한 차례 역습이나 순간 집중력으로 만회골을 넣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추천픽은 뉴캐슬 승입니다. 다섯 번째는 리즈와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리즈는 최근 4연패의 흐름을 끊고 첼시를 3대1로 잡아내며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습니다. 홈에서는 7경기 중 단 2패만 허용하며 의외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시즌 초반 7연승이 운빨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경기력 대비 과한 승리를 챙겼고 그 이후 급격히 무너지며 최근 14경기에서 무려 9패, 원정만 보면 최근 7경기 5패라는 최악의 흐름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홈팀 리즈는 첼시전에서 폭발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흔들며 에너지 넘치는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이 승리로 팀 분위기와 자신감을 완전히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다만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15경기 중 13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안정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근 3번의 승리에서도
모두 정확히 1실점을 기록하는 패턴이 눈에 띄며 실점 없이 이기는 그림은 거의 없는 팀입니다. 원정팀 리버풀은 시즌 초반 7연승을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은 불안했습니다. 이후 운이 거치자 실력 문제와 전술적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며 최근 14경기 9패, 리그 최근 9경기에서 6패라는 심각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력 붕괴가 두드러지는데 최근 7번의 원정에서 5패를 기록하며 원정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 실패, 역습 대응 느림, 세트피스 실점 증가 등 문제가 다양하고 최근 선덜랜드전에서도 후반 막판 상대 자책골로 겨우 패배를 면했을 정도로 경기력은 매우 저조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부진한 리버풀의 원정 약점, 리즈의 상승세, 그리고 양팀의 뚜렷한 실점 패턴이 교차하는 경기입니다. 리즈는 상승한 템포와 홈팬들의 에너지로 리버풀을 충분히 흔들 수 있으며 리버풀은 현재 흐름상 실점을 피하기 어려운 경기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양팀 득점과 함께 다득점 흐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여섯 번째는 베티스와 바르셀로나의 라리가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리그 3연속 무승에 빠지면서 선두 경쟁의 주도권이 바르셀로나 쪽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강적을 넘기며 여전히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상대 베티스는 최근 공식전 8경기 무패로 분위기가 좋지만 바르사는 이미 지난 10번의 맞대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베티스는 올 시즌 수비 안정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압박과 빌드업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 무패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비 라인이 강팀을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바르샤는 최근 5경기 연속 3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의 공수 밸런스만으로는 이를 완벽히 제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최근 양팀 맞대결에서는 베티스가 대부분 바르사의 공격 템포를 감당하지 못해 실점을 반복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원정팀 바르셀로나는 한시 플릭 부임 이후 공격 조직력이 빠르게 정교해졌고 강팀 약팀 가리지 않고 꾸준히 3득점 이상을 만드는 폭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12승이 모두 2.5오버를 동반하며 득점력을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베티스전 최근 10경기 무패 7승 3무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는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전형적인 경기 스타일이며 한번 흐름을 잡으면 다득점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패턴이 뚜렷합니다. 종합적으로 베티스는 최근 경기력은 좋지만 바르셀로나의 공격 템포에 대응하기에는 수비 라인과 압박 강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르샤는 현재 리그 최상위 득점 기세를 유지하고 있고 베티스 상대로도 오랜 기간 꾸준히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 승과 함께 다득점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바르셀로나 승이며 부픽은 오버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바오와 AT 마드리드의 라리가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주중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반등 가능성이 더 높은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빌바오는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0대3 충격적인 완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고 최근 8경기 중 5경기를 패배하면서 경기력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반면 아틀레티코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대3 패배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며 그 전까지 7연승을 기록할 만큼 흐름이 좋았습니다. 먼저 홈팀 빌바오가 이번 시즌 중위권을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경기력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최근 공식전 8경기 중 5패로 경기력 기복이 심해 수비 라인의 집중력 저하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결정적인 경기에서 쉽게 무너지는 수비 구조입니다. 중원 압박이 끊기면 수비가 그대로 노출되며 실점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경기 템포가 빨라지면 대처 능력이 떨어져 아틀레티코의 전방 압박과 역습에 취약한 흐름입니다. 원정팀 AT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전 1대3 패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력은 여전히 좋습니다. 패배 전까지 7연승을 기록했으며 리그 상위권 경쟁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 성적이 시즌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이는 주로 시즌 초반의 부진 때문이고 최근 폼 기준으로는 원정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에서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 적은 기회에서도 득점 기대치를 살리는 장면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빌바오는 최근 경기력 하락폭이 크고 강팀 상대로 무너지는 양상이 반복되며 믿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 전력과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바르샤전 패배 역시 팀의 전체 흐름을 흔들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우세가 자연스럽고 빌바오가 수비적으로 위축된 만큼 경기 흐름은 원정팀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AT 마드리드 승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